아는 것입니다. 대충 뉴스의 재수업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처음엔 부모를 원망했지만 외놈들이 준 흰쌀밥을 씹는 순간 원망은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됩니다. 영화 조선 명탐정 2탄 사라진 노부의 딸에서 나온 대사 중 하나입니다. 우린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나는 먹기 위해 사는가 아니면 살기 위해 먹는가? 간단한 질문 같지만 우린 쉽게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그만큼 생명의 유지 못지않게 먹는 건 역시 인간의 기본적인 본능적 욕구 중 하나일 테니까 말이죠. 문제는 우리 욕심의 한계가 어디까지냐입니다. 흰 쌀밥을 먹게 되면 양념이 된 반찬 생각이 날 것이고, 반찬을 먹게 되면 고기 생각이 날 것이고, 고기를 먹게 되면 술 한 잔이 생각이 날 것이고, 그렇다면 영화에서 말하는 외놈들이 왜 우리 아이들에게 흰쌀밥을 주었을까요? 아이들의 불쌍한 모습을 보면서 인류애를 느꼈을까요? 우리 사회에선 우리와 미국과의 관계를 언급할 때 불문율이 하나 있습니다. 굳건한 한미동맹. 만일 누군가 미국에 대한 비판을 하면 굳건한 한미동맹에 금이 갈 수 있다는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불온 세력 취급을 하곤 하죠.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선 한국에 주둔해 있는 미군들의 범죄 때문에 우리 국민이 피해를 봐도 주둔군 지위에 관한 법률, 이른바 소파를 통해야만 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선 더 좋고 저렴하며 기술 이전도 가능한 무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기를 구매해야 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위해선 미국 영토 안에선 20개월 넘게 환경 영향평가를 거친 뒤에 배치된 무기를 제대로 된 환경 영향평가 없이 공사장 한가운데 먼저 배치해야 하고, 동맹을 맺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동맹은 양쪽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간에 약속을 한 것을 뜻하는데, 만일 그 균형추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면, 진정한 동맹이라면 그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또 그렇게 협상하는 게 아닐까요? 우리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입장을 말하는 게 동맹을 져야 하는 것일까요? 외놈들은 왜 우리 아이들에게 흰쌀밥을 주었을까? 오늘의 재수없고 브리핑이었습니다. 저 혹시 오늘 저녁 약속 있으세요? 어디로 가실 건데요? 뭐 드실 건데요? 아직 뭐 정하셨다면 대전 서구 탐방동에 있는 수호 참치로 오세요. 수호 참치는 합리적인 가격에 정말 고급진 참치 부위만 엄선해서 손님들께 대접해 드립니다. 일식, 한식, 중식, 그리고 그 어렵다는 복요리 조리사 자격증 갖춘 참치 인생 20년, 저 문수호만 믿고 와주세요. 팟캐스트 듣고 오셨다고 하시면 특별 서비스도 드리겠습니다. 와주시는 손님분들 감동하실 때까지, 참치로 배 터질 때까지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대전 서구 탐방동 먹적골목에 있는 수호 참치, 예약 문의 042-485-1311. 이상 남길 만큼만 남기고 모조리 퍼주겠다는 신념으로 똘똘 뭉친 수호 참치 사장 문수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기 위해 알고 갑시다. 재벌 백과사전. 형성되지 않은 진일 역사와 군부 개발 독재, 그리고 그 안에서 성장한 재벌들이 어떻게 재산을 형성했고 지키고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지금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주세요.
짧게 답을 주시면 되는데 첫 번째 질문은요. 박정현에게 가수 박정현이란? 내가 더 이쁘다. 내가 더 이쁘다. 내가 더 이쁘다. 이거는 스포츠 신문 기자. 새롭게 만들어진 코너입니다. 잔잔한 지역정가의 그 큰 파장을 아니죠 분탕질을 했던 소리를 들으면서 온갖 욕을 다 먹고 있는 화제 인물이죠. 네, 얼마 전 내년 지방선거에 대덕구청장 출마를 선언한 대전광역시 의회 박정현 의원으로부터 듣는 대전광역시 의회와 우리 대전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다루는 프로그램이죠. 박정현의 머슴일기가 새로 시작됩니다. 네, 가수 박정현보다 자신이 더 예쁘다는 말로 막말 정치인에 곧 등극할 박정현 의원 나오셨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대전 지역에 파란을 일으키고 있는 박정현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선거는 1년이나 남았는데 왜 연고도 별로 없는 그런 대덕구에 가서 출마 선언을 하셔가지고 이 분란을 초래하셨는지요? 아니 시민들 입장에서는 좋으실 것 같은데요. 그래? 어떻게 되나 두고 보자. 뭐 이런 너무 조용했잖아요. 네. 혼자만의 생각인 것 같고요. 우리 프로그램의 취지가 그동안은 왠지 지역 소식하면 뭐랄까 좀 곁가지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할까? 지역 정치인들도 그렇고 특히 광역 의원이나 기초의원 뭐 이른바 시의원, 구의원들은 존재감이 너무 없습니다. 사람들한테 시의원이나 구의원 하면은 뭐가 떠오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은요. 별로 인상적인 답을 내지 못하거든요. 뭐 해외 외유 가는 거 뭐 이 정도 얘기하고 네. 왜 그런 인식이 생겼을까요? 사실은 시민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은 국회의원보다는 시의원이나 구의원이시거든요. 지역 정책을 결정하고 예산을 어디다 쓸지 결정하니까요. 근데 그게 피부로 와서 잘 닿지가 않는 것 같아요. 아니, 사실은 피부로 닿아야 돼요. 우리가 장사 한번 하려면은 어디 가서 허가 받아요? 구청이나 네, 구청 가잖아요. 뭐 주차 잘못하면 누가 딱지 떼가요? 구에서 하시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우리랑 밀접한 곳인데. 근데 잘 그거를 피부로 못 느끼시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우리가 지방 분권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중앙에 압도적으로 권한이 많기 때문에 이게 굳이 뭐 지역에 있는 의원들이 뭐 하는지를 안 살펴도 특별히 큰 흐름에서는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그게 일부 맞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헌법이 이제 지금 이제 개정특위 만들어지고 할 텐데 개정되면 여러 가지 핵심 쟁점 중에 권력 분권도 있지만 지방 분권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예, 그게 확대가 아마 될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지방 의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겠죠. 그래서 저희 아는 것입니다에서는 우리가 주인공이 되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이 코너를 좀 준비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시민들의 머슴이시죠? 네, 머슴 맞습니다. 입장에서 일 똑바로 하시면서 일한 결과에 대한 보고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나저나 타이틀, 우리 타이틀 마음에 드세요? 머슴일기? 네, 마음에 들어요. 저는 근데 무수리 일기를 바꿔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의원님 며칠 전에 페북 보니까 뭐 경복궁 가서 옛 생각이 난다는 걸 보고 아시는구나 스스로 그 생각을 했는데. 네. 그래 근데 공간이 좀 제가 생각하는 공간이랑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근정전에 앉아 있는 제 모습을 봤는데. 조선시대에는 여왕이 없었죠. 그러니까 근정전 왕비? 아니 전생에서 제가 남자였을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우리 환생하신 연산군을 모시고 오늘 첫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방송 준비하면서 주제를 뭘로 할까 좀 고민을 해보면서 여쭤봤더니 의원님께서 이제 청년 문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왜 첫 번째 방송 주제로 청년 문제를 택하셨는지를 듣기에 앞서 제가 좀 시민들이 더 궁금해할 만한 걸 몇 가지 여쭤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에 대전시장 민주당에서 누가 나가요? 지금 언론에서는 여러 명이 거명되죠. 지금 현재 권선택 시장님 그리고 이상민 국회의원님도 거명이 되고
허태정 유성구청장도 거명이 되고 일단 그러니까 그 정도는 예. 신문에 나왔으니까 네. 다들 웬만하면 아는데 예. 당내에서 제가 이상민 의원은 저희 이 자리에 오셔가지고 네. 절대 출마 안 한다고 3번을 공언을 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끝날 쯤에 그거 취소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대전시장 출마 의사 있으세요? 아유, 저는 국회의원인데요. 전에 하실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아, 그랬었네, 제가. 짧게 그러면은 내년이죠 지방선거가? 네. 내년 지방선거에 대전시장으로 출마하신다 안 하신다? 안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당내 분위기는? 우선 뭐 권선택 시장님 거취가 결정이 돼야 되겠죠. 대법원 판결? 네, 판결이 되면 그 이후에 아마 이제 쭉 지금 잠재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후보군들도 드러날 것 같고요. 그럼 무죄 판결을 받으면은 권 시장이 가장 유리하다는 입장이신 거고. 현직 시장이 가장 유리하죠. 근데 권선택 시장님의 지지 기반이 네.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진보 계열하고 시민사회 단체들이 많았었는데 지금 사이가 되게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어떻게 수습을 하실 건지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데 어쨌든 그 권 시장님 본인은 이번에 이제 잘 재판 문제가 해결이 되면 반드시 출마하시겠죠. 출마하시면서 이제 지금 드러난 몇 가지 틈이 있잖아요. 그 몇 틈을 가지가 아닌 것 같은데요. 몇 가지죠. 몇 가지 틈을 어떻게 잘 본인이 메꿔 협곡 수준인데 거의. 메꿔 나갈 건지를 이제 비전을 제시하셔야 되겠죠. 만약에 권 시장님이 이제 안타깝게도 대법원 판결이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네. 잠재적 주자로 이상민 의원이나 허태정 청장 이런 분들이 제일 유력한가요 당내에서는? 박정현이 제일 유력하지 않을까? 이 대덕구청장 하신다면서? 아니 권 시장님이 네. 낙마하시면? 네, 아이고 이거 단독이네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고요. 예. 예, 저는 뭐 대덕구에서 깃발을 꽂으려고 네.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국회의원들이 뭐 또 여러분 저희 당에 계시니까 네. 또 자주 거명이 되기도 하니까 그건 조금 봐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 얘기도 싶습니다. 있어요. 박범계 의원이 시장에 출마하기 위한 사전 포석으로 일단 한번 간보기 위해서 박정현 시의원을 대덕구청장에 나간다라는 선언을 시켰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거는 진짜 너무 정치 공학적으로 해석을 한 거고요. 그 며칠 전에 저희 어린이 재활병원 때문에 네. 예, 그 국가기획자문위원회 올라가서 박범계 의원 만났잖아요. 근정정 가신 날. 예. 거기 네. 갔다가 이제 추억을 더듬으면서 근정정을 갔는데 그때 그 같이 가신 분들한테 박범계 의원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서울에 요즘 계속 계시긴 하지만 이제 언론을 통해서 들으니까 내가 박정현을 보냈다는데 박정현 의원이 뭐 내가 가라고 해서 가고 내가 가지 말라고 해서 안 가고 이럴 사람이 아니지 않냐. 그 본인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도전을 한 건데 그거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뭐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오신 분들한테는 하셨어요. 네. 그래서 그거는 너무 정치공학적이고 저도 약간 기분이 나빠요. 그러면. 그럼 박범계 의원께서는 내년에 대전시장 출마 생각이 없으신 건가요? 그거는 제가 여쭤보지 않아서 잘 모르죠. 다음에 한번 여쭤보시고 오세요. 예, 정치라는 것은 생물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환경이 변화에 따라서 본인의 정치적인 소신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되니까 그거는 좀 두고 봐야 되는데 어쨌든 저희 당의 그 앞으로의 변수는 권 시장님이 어떻게 될까가 가장 큰 변수입니다. 그 자유한국당은 어때요? 같이 의회에서 활동하고 계시니 혹시 들은 얘기 있으세요? 자유한국당은 자유한국당 현재 시의원 중에 뭐 시장 후보로 거명되시는 분은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국회의원 중에 이장우 의원이고 하고 여기 정용기 의원이 거명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전에 그 시장하셨던 박성효 시장님이 거명이 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니 시의원이신데 되게 정보가 신문 이상의 수준이 안 나오네요. 아니 그거는 남의 당이니까 제가 뭐 그걸 들은 얘기가 있을 거. 그런 얘기 안 해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국민의당은 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당 전혀 없으시고 국민의당은 잘 모르겠습니다. 바른정당은 거기 시의원 한 분 계시죠. 예, 근데 그분은 이제 구청장 출마를 아마 염두에 두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의당은 지금 뭐 김윤기 지금 시당위원장 당사자는 모르겠다고 하던데요. 네, 하고 네. 그리고 그 지금 부대표로 출마한 그 대변인 정의당 대변인 한창민 네. 네, 대변인 그러니까 지금 부대표로 출마해서 지금 열심히 전국을 돌고 있는 그 두 분 얘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시의원님이라고 하셔가지고 좀 특별한 정보가 있을까 했더니 별로 뭐 유익하진 않았던 것 같고. 아니, 다음에는 그러면 특별한 정보를 뽑아갖고 뽑아갖고 모십시오. 네, 오겠습니다. 주인으로서 명령을 드리는 거고요. 네, 멋스미 잘 그럼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당사자니까 그 대전 시의원에서 이제 대덕구청장 생각이 있으시니까 본인 자리 후임은 뭐 누가 온대요? 그거는 뭐 제가 떠나는 사람이니까 지역위원회 그 해당 지역위원회 위원장님과 그 또 시구위원들이 계시니까 잘 협의를 할 문제고요. 그 바람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여성이면 좋겠다. 제가 여성이었기 때문에 여성이면 좋겠다는 바람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주제하고 연관돼서 저는 그런 바람만 말씀드려볼게요. 그 의원님은 86세대시죠? 네. 네. 586. 네, 네. 그렇죠. 86세대십니다. 네. 그분들이 의원님 세대들이 예전에 처음 이 세대 등장했을 때 용어가 386이었어요. 네. 20년이 지났습니다. 네. 근데 386이라고 불렸을 때도 젊은 세대였고 지금도 86세대는 젊은 세대임을 그렇죠. 자임해요. 예. 제가 50대 젊은 정치인이라고 말씀드리지 네, 않습니까? 그런데 세월은 흘러가고 그럼 86세대들이 있으면 그 아래 세대는 97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네. 97세대는 없어요. 우리 사회에서. 용어조차도 생소하죠. 네, 네. 그렇죠. 그리고 그 바로 또 아래 세대는요. 08세대예요. 네. 08세대는 더 없어요. 그리고 그 아래 세대는요. 네. 19세대거든요. 네. 19세대는 곧 30대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네. 되죠. 그런데 없습니다. 네. 우리 사회에서. 그 없다는 게 이제 그 세대를 상징하는 이미지나 이런 것들이 없다는 거잖아요. 세대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 아니라. 활동하고 있는 어떤 주류를 형성한다고 네. 해야 될까? 어떻게 보면은 좀 나쁘게 표현하면은 배제돼 있는 느낌? 86세대들이 너무 그 당시에는 젊고 그리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서 네. 많은 노력들을 하신 거는 알겠는데 그분들이 이제 어느새 주류가 됐고 그 주류에서 견고하게 박혀 있으니까 그 아래에 있는 정체되어 있는 이 97세대, 08세대, 19세대들이 네. 진입을 못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청년 문제하고 연관 지어서 제가 이게 네. 처음 화두를 던져드리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지는 네. 않은 것 같고 사회 경제적인 변화와 세대는 이제 같이 가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저희 때는 졸업을 하면 취업 걱정이 별로 없었던 세대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오히려 사회적 이슈에 더 관심을 갖고 그 일들을 할 수 있었던 사회 경제적 기반이 있었던 거고요. 근데 그 이후의 세대들은 IMF 겪고 뭐 이러면서 사회적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 나의 하루하루 먹고 살 일이 더 걱정이 됐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이슈의 측면에서 세대가 갖는 함이나 특성 이런 것들이 좀 덜 드러나는 거인 거고요. 더 어려움을 겪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우리 세대가 조금 더 역할을 더 해야 되지 않았었냐라는 비판은 저는 달게 받아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청년 세대와 뭘 같이 할지를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고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함께 좀 그러니까 너네는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어쨌든 이게 세대가 연대해서 이 문제를 함께 풀어야지 세대 간 갈등으로는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대가 더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 청년 말씀하셨으니까 의원님이 바라보시는 청년의 그 기준? 정의랄까? 어디까지가 청년인가요? 본인은 청년은 아니시죠? 네, 어디까지가 청년인 것 같아요? 워낙 기준들이 다양하니까 어떤 기준은 보통 만 39세까지 얘기하는 경우들도 39세까지를 있고. 청년으로 보죠. 사회 경제적인 틀에서는 19세에서 39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요. 근데 희한한 게 또 정치 영역에서는 우리가 청년 비례 뭐 뽑고 이렇게 하잖아요.
45세까지를 봐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안 맞다. 농촌에서는 60대도 청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그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가지고. 근데 우리가 오늘 얘기할 청년은 그럼 30대까지? 39세까지를 되게 청년이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요즘 이제 민주주의 얘기 굉장히 많이 하는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저는 대표성을 어떻게 잘 구성하냐가 관건인 것 같거든요. 여러 요소가 있지만 그 중에 이제 세대 대표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대전에는 청년, 그러니까 19세에서 39세까지 청년이 얼마나 있을 것 같으세요? 글쎄요, 인구가 좀 줄긴 하는데. 농촌 지역은 별로 없으니까 잘 대학이 모른다고 많고 하세요. 그냥 자꾸 돌려서 말씀하시지 마시고. 모릅니다. 네, 모릅니다. 아니 머슴이 주인을 감히. 죄송합니다. 네, 모릅니다. 네, 제 또 존재를 또 망각했네요.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뭐 익숙합니다. 대전이 대학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전국에서 서울, 인천 다음으로 청년 인구가 많아요. 우리 그 청년 인구가 지금 2017년 5월 말 대전시 인구가 150만 9천 명, 151만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중에 19세에서 39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30.3% 돼요. 한 3분의 1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젊은 있어요. 도시네요, 우리는. 그러면 그 청년들에게 가는 정책이나 아니면 그 청년들을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의 수가 얼마나 될까. 그래서 제가 한번 이거 궁금한데 하고 해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네. 우선 그 뭐 대전시 의원을 부르셨으니까 대전시 의회의 연령 분포가 어떻게 궁금하다. 어떻게 되냐. 본인 젊다고 하셨으니까. 네, 보니까 저희가 지금 7대거든요. 네. 6대 연령 분포가 보니까 40대가 6대 때는 교육위원이 계셨잖아요. 네, 그래서 그랬죠. 26명이었어요. 근데 이제 7대 오면서 교육위원이 없어지고 그래서 지금 22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6대가 40대가 7명, 50대가 12명, 60대가 6명, 70대가 1명. 그래서 평균 나이가 55.1세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6대 때 들어갔잖아요. 제가 넘버 3, 세 번째로 젊었거든요. 오, 연계. 그 표현은 안 맞습니다. 네. 근데 7대 때 와서 보니까 40대가 오히려 조금 줄긴 했네요. 7명에서 5명으로. 의원님 빠져서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게 2010년 그 나이, 그러니까 네네. 2010년에 이제 6대가 시작됐고 2014년에 7대가 시작됐잖아요. 그 시점으로 하면 2010년도에 40대에서 출발했던 의원 중에 재선 의원들은 50대로 넘어간 거죠. 네네. 그래서 의원님 빠져가지고. 빠진 게 있죠. 네. 저도 빠졌고. 평균도 올리셨네요. 그러네요. 50대가 그래서 올랐네요. 6대가 12명이었는데 7대가 14명. 60대가 확 빠지셨어요. 6대가 6명이었는데 7대에 들어와서는 2명. 그리고 70대는 한 분. 심현영 의원님. 같은 분. 네네. 굳건하게 70대 이상의 대표 주자로 지금 활동을 왕성하게 하고 계시죠. 그래서 7대 때는 평균 나이가 51.7세. 좀 젊어졌네요. 확 많이 젊어졌죠. 뭐 그쪽에서 보면 많이 젊어진 거고 제 쪽에서 보면은 뭐 그렇죠. 비슷합니다. 도찐개찐인데 어쨌든 젊어지긴 했는데 근데 그 대전시 전체의 인구 그럼 세대 분포로 보면 대개 20대, 30대가 전체 인구 분포에서 29% 정도 차지하거든요. 네. 근데 아무도 없잖아요. 대표성. 그러네요. 네. 3분의 1을 차지하는데 그리고 40대가 17.2%를 차지하는데 의회 대표성으로 보면 의회 전체에서는 한 23% 정도니까 뭐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그거는. 근데 문제가 이제 50대인데요. 50대가 대전시 전체 인구 분포로 보면 16%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의회에서는 64%를 차지하니까 어찌 보면 좀 과대표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거를 단순히 숫자로만 볼 수는 없지만 그렇고 60대는 이제 대전시 전체로 보면 9.7% 한 10% 정도 되는데 비슷해요. 9.1%니까. 그리고 70대 이상이
8.5%인데 한 분이시니까 4.5%니까 약간 이제 덜 돼 있거나 뭐 비슷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물론 50대라고 해서 청년층과 호흡하지 않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 정치라는 게 사실 뭐 어쩌고저쩌고 해도 핵심적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인적 물적 자원을 어디다 배분하냐를 결정하는 거잖아요. 정치인들이. 그런 측면에서 청년들이 과소대표되어 있는 거가 확실하다. 그 프랑스 대통령이 마크롱 30대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지금 77년생. 예.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우리나라가 조금 정치 영역에서도 이 20, 30대가 조금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틀을 만들 필요가 있고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젊은 세대들이 막 들어오면 저는 경쟁자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싫기도 하지만 저는 대전 지역에서 20, 30대 젊은 청년들 중에 내가 우리 세대를 대표해서 뭔가 일을 해보고 싶다는 사람이 있으면 지금부터 적극적으로 뭐 우리 당 오시면 좋고 아니면 뭐 정의당 네. 가셔도 좋고 비교적 젊은 청년들을 대변한다고 보여지니까요. 그렇게 해서 자유한국당은요? 예, 바른당도 있고 국민의당도 있고 뭐 본인들이 이 가치가 맞는 정당을 찾아서 가셔서 내년에 조금 도전을 세게 해보시면. 근데 실질적으로 청년들이 정치 도전하는 거는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미 당내에 이제 뭐랄까 공천이라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말로는 민주적으로는 뭐 절차를 거쳐서 공천이 주어진다고 하지만은 그거를 공감하는 사람들은 제가 봤을 때는 별로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1년 후에 지방선거를 어떤 과정과 절차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할 거냐는 지금부터 당 안에서도 논의가 돼야 될 문제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이런 식으로 사회적 흐름이 가면 청년에 대한 배려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금도 청년 비례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청년 비례 하는데 나이가 조금 40대 중반까지 보는 거는 좀 저는 문제라고 보고 낮추고 그리고 청년들이 사실은 인적 물적 자원이 없는 거잖아요. 상대적으로. 그렇죠. 그거를 배려해서 그분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만들어내야 되겠죠. 그럼 민주당에서는 내년에 지방선거에 시의회나 구의회에서 청년 비례 그런 논의가 있나요? 지금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해봐야지 되고 저는 이제 당에다가 그 얘기를 계속하고 있고 되게 그래서, 좋은 그래서 얘기인 것 지금 같습니다. 제가 시당에도 청년 아카데미 일을 지금 빨리 하자. 그래서 지역에 좋은 청년 인재들이 내년에 정치에 내년에 출마하실 분들도 있고 내년에 당장 출마하지 않지만 어쨌든 자기 정치적 비전을 갖고 계시는 분들을 얼른 우리 당으로 모셔서 교육 훈련도 하고 인적 네트워크도 구축하자고 계속 지금 얘기하고 있고 지금 논의하고 있는 과정이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자꾸 민주당 선전해 주는 것 같아가지고 혹시 방송을 들으시는 그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 혹은 국민의당 분들, 정의당 포함해가지고 시의원 분들이요. 시의원은 지금 뭐 국민의당은 안 계시죠? 네. 출연하십시오. 네, 같이 네. 붙여드리겠습니다. 네,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네, 그리고 같이 말씀 나누시면 좋아요. 네. 그리고 대전시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청년의 인구 비중이 3분의 1 정도가 되는데 대전시 의회 구성에서는 전혀 반영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런 부분들이 좀 약간은 그러니까 세대로 보면 그러니까 연령으로 보면 그 대표성이 사실은 제대로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그 거고. 말씀을 주신 거고 그래서 대전시 의회에서도 각종 뭐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이제 청년들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작은 혹은 담대한 움직임들을 하시고 계시다 들었거든요. 어떤 일들을 하고 제가 계시죠? 또 그 여러 가지 뭐 회의 전문 의원, 뭐 토론회 전문 의원 이런 딱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특위 전문 의원입니다. 특위 전문 의원. 특위가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특수부위. 네네.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네, 갑자기 말문이 막히네요. 갑자기 왜 군침이 돌지 근데? 배고파서 그래요 우리 지금. 그 몇 개 위원회에 제가 다수 들어가 있어서 특위 할 때마다 출연하는 의원입니다. 그 중에 제가 뭐 특위가 다 이제 애정이 있지만 제가 가장 애정이 가는 그 특위 중에 하나가
이 청년 발전 특위거든요. 청년 발전 특위? 네, 작년에 우리 정기현 의원이 청년 기본 조례를 만들었어요. 대전시가 청년 관련 조례가 그간에 몇 개 있긴 했어요. 이를테면 대학생 아르바이트 운영 조례. 이건 뭐냐면 방학 동안에 시가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뽑아요. 일부러. 네, 뽑아서 이제 좀 저소득층 청년 학생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그 아르바이트를 시키는 거죠. 뭐 사무 보조나 이런 것들. 보탬이 좀 될 수 있도록. 얼마 정도 주나요? 시급이? 최저 시급? 그건 잘 모르겠는데. 아, 그건 모르시고요. 네, 네, 공부해 오세요. 네, 다음에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학생 학자금 이자 지원 조례라는 게 있었어요. 예, 그래서 학자금을 거의 대출을 받거든요. 저희 아이도 지금 계속 대출을 받고 있는데 어쨌든 이자를 내야 통장에 되잖아요. 6만 원인가 있었죠? 네. 만 원인가? 아직도 기억나세요? 네네. 네. 어제는 아마 제가 용돈을 좀 넣어줘서 조금 있을 텐데. 그래서 그 이자라도 어쨌든 지원을 해주면 그게 뭐 몇천 원, 몇만 원이지만 굉장히 그럼요, 쌓이면은. 그래서 그 조례가 있고, 그리고 청년 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도 있었는데, 이거는 사실은 뭐 이렇게 뚝뚝뚝뚝 이게 특정한 이제 그 일과 관련돼서 있는 조례고, 전체 청년들의 삶과 관련된 지원 조례는 사실은 없었던 건데, 그 작년에 만든 청년 기본 조례가 실제로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 우선 청년 기본 조례에 의해서 실태 조사를 하게 됐어요. 어떤 실태를? 청년들의 지금 현황이 어떤 건지. 아, 그러니까 누가 구직자가 얼마만큼 되고 실직자가 얼마만큼 그리고 되고. 청년들이 요구하는 게 뭔지. 그간의 대전시의 정책은 주로 일자리 정책, 그리고 뭐 창업을 하면 지원하는 정책에 포커싱 돼 있었거든요. 네네. 근데 실제 청년들 단체, 청년골이나 이런 데서 조사한 내용을 보면 그건 물론 중요하죠. 왜냐하면 일자리는 자기 평생을 결정하는 거니까 중요하긴 한데 일자리에 가기 전에 우리가 고사하게 생겼다. 말라 비틀어지게 생겼다. 그러니까 기본 생활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청년 복지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복지가 어떻게 필요한지를 어쨌든 조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실태 조사를 하게 돼 있고 그거를 올해 이제 합니다. 실태 조사를. 그러니까 아직 한 건 아니고 이제 곧 하겠다. 작년에 이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올해 이제 실태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실태 조사에 근거해서 청년 기본 계획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이 기본 계획 안에는 청년들의 능력을 어떻게 개발할지, 일자리를 어떻게 뭐 일자리 양과 질을 함께 어떻게 만들어낼지, 그리고 주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죠. 그렇죠. 네. 주거 빈곤율이 청년 주거 빈곤율이 굉장히 높거든요. 특히 대전이 높아요. 그래서 주거 지원을 어떻게 할지, 또 생활 안정, 그리고 건강. 그 문재인 대통령 공약 중에 그게 있습니다. 청년들이 거의 매식을 많이 하잖아요. 밖에 나와서 거의 먹죠. 편의점에서 사 먹는 근데 경우도 가장 많고. 많이 먹는 게 편의점 도시락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공약 중에 편의점 도시락의 질과 양을 관리하겠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나트륨이 너무 과다하게 그렇죠. 함유돼 있고. 네, 그런 걸 이제 관리하겠다. 왜냐하면 그거를 사 먹지 말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게 가장 싸고 어쨌든. 드셔보셨어요? 편의점 도시락? 저는 뭐 김혜자 도시락이나 아니면 백종원 도시락 이런 거, 해리 도시락. 저는 우리 아들이 옆에서 먹는 거를 봤죠. 맛있어요. 네. 생각보다 반찬도 많고. 예, 뭐 그 도시락에 따라서 양과 품질이 좀 많이 다르긴 하고, 그리고 이게 품질이 좀 있는 도시락들이 최근에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품질을 조금 견인해 낸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그래도 정부가 근데 워낙 그 튀김류하고 그렇죠. 그런 게 되게, 많아가지고 근데 안정성이나 이제 그 식품 그에 들어가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좀 잘 관리하고, 그리고 양도 좀 배고플 때잖아요. 그 양도 잘 관리하는 것들을 하겠다는 게 이런 다 이유거든요. 이게 그 결국은 청년들 건강권과 관련되니까 이런 문제들을 기본 계획에 대전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들은 이렇게 돼야 된다라는 기본 계획을 세우고요. 재밌는 게 보통 청소년 정책을 누가 결정해요? 청소년 정책은 어른들이 결정하죠. 네. 청소년 정책은 청소년 시기가 한참 지난, 최소한 20-30년이 지난 어른들이 결정하시잖아요. 네, 우리 때 말이야 하면서. 네, 괴리가 굉장히 많죠. 그
사실은 청소년 정책을 결정하는데 청소년만 들어가기는 좀 그러면 청소년이 일부 있어야 되죠. 근데 그들의 의견을 담는 게 중요하니까. 근데 청년 기본조례는 그래서 그 위원회에 4분의 25%는 청년들이 들어가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청년은 어디서 뽑아오나요? 그 청년들은 청년 정책 네트워크라고 구성이 됐어요. 네. 그래서 지금 원래 한 50명 정도 구성하려고 했는데 청년들이 너무 관심이 많고 지원자가 많아서 100명으로 늘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조례도 100명으로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청년 정책 네트워크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의 대표를 뽑아서 청년위원회에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이렇게 참여가 가능한 네. 구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목소리가 이 기본 조례에 반영이 되고 기본 계획에 반영이 되고 그러면 훨씬 더 청년들이 요구하는 것들이 실현될 가능성이 반영하시는 거 맞죠? 그냥 얘기만 듣고 야 그건 현실적으로 이게 안 돼서 해서 뭐 얘기만 듣고 안 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으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네.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여러 개 분과로 나눠져서 활발하게 그 움직이고 있고 얼마 전에도 그 청년 정책 네트워크가 청년과 관련해서 뭐 일자리 문제도 있고 청년 문화 문제도 있고 여가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이슈들이 있잖아요. 각각 이슈에 관련해서 발표도 하고 그래서 그 중에 정책 순위가 높은 데는 또 상도 주고 이런 일들을 하고 그거를 분기별로 계속 진행을 하고 있고요. 대전시는 이제 거기서 나온 정책을 당장 실현할 수 있는 거는 같이 하고 당장이 어려우면 받아서 그거를 이제 정책 우선순위로 집어넣기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서울시나 아니면 성남시 같은 경우는 네. 이른바 청년 수당, 청년 배당 네. 뭐 이런 이제 이름으로 청년들한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일정의 금액을 지원해주는 그런 사업들도 있는 것 같은데 네. 대전은 어떤가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건 아니고요. 예, 기준이 있는데. 그렇지 뭐 술 마시고 이런 건 안 네. 안 돼도. 그 청년 수당 때문에 사실은 논쟁들이 많았고 이 논쟁이 한 2, 3년 정도 됐죠. 성남시하고 서울시가 청년 배당 또는 청년 수당의 형태로 한다고 하니까 박근혜 정부 때 보건복지부에서 그건 안 된다. 뭐 네. 이렇게 얘기해서 한참 그 교부금도 막 네. 삭감하고 뭐 네. 이런 논쟁들이 부자 지자체의 돈을 뺏어서 나눠주겠다 뭐 이런 거 해서. 근데 지금은 아직도 그것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이 여전히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청년들의 처지가 지금 굉장히 어려우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잖아요. 그 청년 수당에 그 반대하시는 분들은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줘야지 왜 물고기를 입에다가 물려주냐? 어? 아니 뭐, 물고기가 없는 데서 백날 방법 맞아요. 알려주고 예. 왜? 그러니까 그 청년들 얘기는 아니 낚시를 하려고 해도 물이 마르고 물고기도 없고 낚싯대도 썩음썩음 해가지고 이게 한번 던지면 물고기 한번 물면 오히려 채 갖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물고기를 어떻게 잡습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에서 청년수당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전시는 그래서 비슷한 걸 하나 만들었습니다. 주먹을 불끈 쥐셨습니다. 네. 근데 이게 제 자랑 하나 해도 돼요? 뭐 하십시오. 네. 제가 작년에 청년 반값 교통비를 제안을 했어요. 5분 자유 발언을 통해서. 청년 반값 교통비? 예. 그러니까 지금 청년들하고 이렇게 그 얘기하다 보니까 그 버스비가 올랐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굉장히 부담이 많이 간다고. 그 특히 그 딸이 이제 대학생인데 그 친구들이 제가 이제 시의원인 걸 아는 친구들이 야 너네 엄마한테 교통비 좀 내려달라고 얘기해 이런 요구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입법 정탁. 네네. 근데 그게 사실은 제가 듣고 보니까 굉장히 타당성이 있는 거고 저희도 아이들 교통비가 가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많이 듭니다. 네. 예, 굉장히 높잖아요. 그래서 요금이 보니까 이제 보통 이제 청년들은 다 카드로 하니까 카드로 1,250원인데 그거를 할인율을 이제 500원 할인하고 500원에서 350원 정도로 이렇게 할인폭을 해서 계산을 해봤더니 많이 할인해주면 200억, 좀 적게 할인해주면 한 140억 정도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요거 계산 어떻게 했냐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이 대전이 한 28.6% 되고요. 네. 일단 19세에서 29세로 잡아서 39세까지는 안 잡고 잡았더니 그 19세에서 29세까지 인구가 한 23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곱하기 수송 분담률 하니까 한 6만 7천여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 청년들이 일상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한다고 보고 계산을 해서 요 정도 나왔는데 대전시에서 처음에는 아우 돈이 너무 많이 든다 조금 난감해 했는데 오히려 이것보다 조금 더 확대한 형태로 지금 청년 취업 희망 카드라는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 카드란 무슨 바우처 카드처럼 이렇게 복지 카드처럼 카드를 네네. 이제 대상이 되면 네. 카드를 발급해 줘요. 그러면 이제 그 카드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공무원들은 아실 텐데 공무원 복지 카드를 이렇게 쓰면 네네. 예, 거기 해당되는 게 있으면 그냥 자동으로 차감되는 거. 차감이 되고 이게 좀 애매한 거는 심사를 해요. 그래서 그게 되면 차감이 되고 안 되면 그냥 본인이 돈을 내야 되고 이런 거거든요. 이런 형태로 이제 카드를 만들어서 얼마를 주겠다는 거예요. 넣어주나요? 대상은 얼마가 중요하구나. 얼마가 중요하죠 일단은. 30만 원. 한 달에? 예, 월 30만 원. 한 달 그럼 몇 달? 6개월까지. 그럼 총 180만 원? 네, 쓸 수 있습니다. 누가 신청할 수 있는 건가요? 만 대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한. 그러니까 음. 주소지가 여기에 그냥 살았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위장 전입 말고 예, 주민등록이 여기에 있어야 되겠죠. 네네. 예, 아 그래서 위장 전입도 가능하네. 딴 데 살아도 주소 얘기해 놓으면은. 아니 여기 살면 되는 거지 뭐. 네네. 그 6개월 이상 거주했고요. 18세에서 34세 청년 실업자. 그러니까 구직을 하고 있는 직장이 없는 분들. 네네. 근데 이제 소득 수준이 아무래도 근데 돈을 직장이 없지만 집이 좀 괜찮아서 부모님이 그냥 캥거루처럼 이렇게 보살펴 줄 수 있다 그러면 그거까지는 어렵고요. 그래서 중위소득 150% 미만. 아, 그 가구에서 네네. 본인이 아닌. 예, 가구죠. 예, 중위소득 150% 미만으로 해서 대상층을 지금 그래서 아마 가진 낮은 분들 우선으로 이렇게 할 거고요. 그래서 최대 한 6천 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108억 정도 예산을 그래서 그 예산이 소진되면 이제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108억이 하면 1년 예산인 거죠? 예, 지금부터 이게 추경에 잡힌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지금 대전시 홈페이지에 가시면 네. 자세한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대전시 홈페이지에 가면은 예, 이 내용이 예, 있다. 예. 지금 신청할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래서 신청을 하시고 이제 심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심사 어디에 기준은 중위소득 150% 미만인 그리고 6개월 네. 이상 대전에 거주했고 했고, 18세에서 현재 34세 청년 중에 실직자, 구직을 하시는 구직 중이거나 분으로 대상이 돼 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은 이 방송 들으시면 지금 당장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좋겠고요. 만 34세. 그렇죠. 생일 지나고 이런 거 상관없고 그냥 그 연도로. 네, 아니 만은 생일 안 지는 만으로 따지면 생일 지나면. 그러니까 신청하는 날이 내가 예를 들어 가지고 네. 내일 모레가 생일인데 이틀 전에 신청을 했어. 근데 심사는 한 일주일 뒤야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일단 신청하세요. 네네. 예, 혹시 모르니까. 예, 지금 기준으로 예, 신청 기준으로 일단 네. 하고 심사 과정에서 그런 것들은 반영이 될 거니까요. 굳이 뭐 지금 안 할 이유는 네, 없으니까 알겠습니다. 생일이 좀 늦으신 분들은 일단 주변에 좀 신청을, 많이 알려주십시오. 네, 하시면 좋겠고요. 근데 30만 원 주는데 그러면 이거 내가 참 기분 나쁜데 오늘 술 한잔 해야 되겠다 이런 데 쓸 수 있냐? 그건 안 됩니다. 뭐 그렇겠지요. 네, 네. 그래서 사실 근데 그것도 필요하긴 한데. 그래서 쓸 수 있는 게 학원, 그러니까 뭐 구직을 하시는 분들이 일단 뭐 자기 전문성을 또 갖춰야 되니까 학원 수강료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학원 수강료. 학원 종류 상관없나요? 네네. 뭐 발레 학원 가도 괜찮고 요가 학원. 아, 그거는 건강 아니 쪽이니까. 명목을 내가 발레 강사가 되고 싶다. 그걸 네. 취업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그거는 거잖아요. 뭐 한번 내보세요. 네네. 네, 학원 수강료, 교재 도서 구입비, 그리고 응시료, 그다음 면접비 뭐 네.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요. 식비, 교통비 쓸 수 있어요. 그 식비의 제한 액수 제한 없습니까? 예, 뭐 30만 원이니까 네, 한 끼에 뭐 10만 원 뭐 이런 예, 거. 그거는 뭐 알아서 하실 네. 문제고요. 식비가 되면 식비, 교통비 이런 거를 쓸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주거비 이런 건 어떻게 되냐? 사실 주거비가 문제가 가장 큰 얘기가, 비중 중에 예, 하나지요. 네. 그래서 요거는 아마 신청하시면서 그 좀 알아보면 될 거예요. 저도 한번 확인을 네.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음 방송까지 네. 될 것도 같은데 혹시 모르겠습니다. 근데 주거는 사실은 식비야 뭐 그 10만 원 쓰시겠어요? 뭐 되게 한 끼에 5천 원에서 10,000원 정도잖아요. 근데 이제 주거비는 뭐 월 한 2, 30만 원은 들어가는 거니까
그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그건 네. 다시 한번 확인을 알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요거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내가 좀 해당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선 빨리 대전시 홈페이지에 가셔서 자세한 사항을 좀 확인을 하시고요. 신청을 우선 알겠습니다. 하시고. 자,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오늘 뭐 얘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은 네. 예산 지금 뭐 말씀을 잠깐 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어쨌든 모든 정책은 내가 이런 정책도 하고 이런 정책도 하고 이런 정책도 하고 돈 들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정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돈을 어디서 만들어서 얼마나 쓰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대전시가 작년에 보면 대전시 전체 예산 중에 청년 관련 예산이 48억밖에 안 됐었어요. 2016년도에 본 예산 기준으로. 근데 올해 본 예산 기준으로 2017년도에는 59억. 그러니까 60억이 채 안 됐죠. 근데 저희가 3월에 추경을 했어요. 그래서 권선택 시장님이 지금 이거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거든요. 청년 정책. 시정 홍보? 아니, 청년 정책 관련해서 정말 예산도 많이 만들고 해서 지금 추경까지 해서 올해 2017년도 청년 예산이 508억. 굉장히 많이 늘었죠. 10배 이상이 뛰었네요. 10배 가까이 늘었죠. 그래서 올해 대전시 예산이 1차 추경까지 해서 4조 1천억 원 정도 돼요. 그중에 일반 회계, 특별 회계는 특별한 데 쓰는 거니까 특별 회계가 3조 3천억 되는데요. 그래도 1.5%입니다. 근데 제가 한 30%가 청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0% 계층이 차지하는데 예산이 1.5%. 그러니까 물론 갈 길은 멀지만 그래도 진일보한 그런 그렇죠. 담대한 첫발이다. 508억은 정말 청년들한테만 쓰는 거고 대전시 전체 예산으로 따지면 계층 불문하고 쓰여지는 게 많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도 어쨌든 조금 더 가긴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희 머슴들이 더 확보하도록 내년 예산은 또 더 확보하도록 노력을 또 하겠고요. 뭐 문재인 정부에서 또 청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되고 추경 지금 뭐 야당이 자꾸 발목을 잡고 있는데 추경 일자리 추경이잖아요. 그게 되면 지역으로 또 상당히 돈이 내려올 겁니다. 그러면 9월 추경에서 청년 관련해서 조금 더 확보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청년 하니까 좀 막연하게 느낄 수도 있지만은 저는 의원님 오늘 이제 가시는 길에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고 싶어요. 97세대도 있고요. 08세대도 있고 19세대도 있습니다. 19세대는 곧 30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함께 할 거고요. 그분들을 제가 50대이긴 하지만 50대 젊은이긴 하지만 20, 30대와 함께 가야지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당면한 제 문제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들이 20대거든요. 그래서 함께 가겠습니다. 함께 갈 테니까 목소리를 내주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함께 목소리 내주세요. 조만간 의원님 코너에서 제가 좀 청년들 그 게스트를 좀 오셔가지고 까칠한 청년들 좀 몇 불러서 함께 좀 토론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한번 좀 불러봐야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첫 방송 하셨는데 어떠셨어요? 좋았어요. 근데 정말 제가 준비는 더 많이 해왔는데 시간이 이렇게 훅 갈지는 몰랐네요. 진행자가 너무 진행을 잘해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건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바쁘신데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는 더 예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박정현 머슴 다음에는 더 좋은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고맙습니다. 내일 오늘 뭔일 이슈 2부는 시민통신 시간이죠. 우리 지역의 보배 금강요정 김종수 기자로부터 듣는 4대강 이야기가 청취자 여러분들을 찾아갈 예정입니다. 가뭄 때문에 다들 난리죠. 4대강 보의 숨은 개방과 가뭄 해소와의 상관관계 등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정진호였습니다. 청취해서 고맙습니다. I'll be back. 끝난 줄 알았지.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팟빵이나 유튜브, 페이스북에서 아는 것이 힘이다를 검색해 주세요. 청취 후기나 출연 신청, 제보 모든 것을 환영합니다.